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약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성인 간호학에서 나올 수 있는 약물들을 여러분들께 질환별로 또는 파트별로 묶어서 좀 보여드릴 텐데, 성인 간호학이야. 뭘 본다는 거예요? 질환을 본다는 거예요. 이 질환일 때 어떠한 약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얘를 연결시켜 보여드릴 겁니다. 이 질환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 질환의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약물을 사용할까 연결시켜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가장 기본적인 약물 보여드릴게요. 질환별 약물 사용할 건데 이 약물의 특징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약물, 첫 번째 아드레날린 약물입니다. 아드레날린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어떠한 작용을 하길래 이러한 역할을 하는 약물을 사용할까? 성인간호학 전반에 얘네가 다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교감신경은요, 신체가 스트레스 환경, 위험, 강렬한 감정, 중증의 질환에서 직면할 때 활성화되게 된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기량작용을 해요.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 환경에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얘기하죠? 투쟁, 도피 반응이야. 투쟁하고요. 어떠한 상황에서, 환경에서 도피할 수 있으려면 모든 감각들이 예민해져 있어야 될 거예요. 심장 박동의 변화가 생길 거고요. 호흡수, 골격근으로 혈액의 방향을 전환한다. 스트레스 환경이라면서 투쟁하고 도피하기 위해서 심장 박동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 호흡수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혈액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노에피네프린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야. 이는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의 주된 신경 전달 물질로서 있잖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려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해. 그게 뭔데? 노에피네프린. 얘가 활성화되니까 교감신경 반응이 나타나서 심장 박동과 호흡수와 골격근으로 혈액의 방향이 바뀌었어. 뇌로부터 표적기관으로 가는 신경신호를 전달한다. 교감신경계가 에피네프린의 전구체인 아드레날린에 의해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아드레날린 신경이라고 부른다.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둘 다 교감신경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신경 전달 물질이죠. 자, 에피네프린의 전구 물질이 아드레날린이야. 에피네프린으로 인해서 교감신경 반응이 나타나. 다시 말해서 이 아드레날린 작용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 반응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교감신경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약물을 우리는 아드레날린 약물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드레날린 약물은 신경 전달 물질 노에피네프린과 유사한 작용을 나타낸다. 왜? 얘 활성화시키니까. 이러한 약물의 또 다른 명칭은 교감신경 작용제, 즉 교감신경계의 작용을 모방하는 약물이다. 이러한 약물의 주된 효과는 심장과 혈관과 폐기관지와 같은 평활근에서 나타난다. 심장, 혈관, 평활근 이렇게 세 개의 포인트를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드레날린 약물이다. 교감신경 반응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양리작용 봅시다.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목적은 생명 유지 기간에 혈액의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함이야. 왜요? 투쟁 반응이라면서요. 도피 반응이라면서요. 생명 유지에 필요한 반응들이 나타나야 돼요.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상황이에요. 이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 중추신경계. 지금 난 투쟁하고 도피해야 돼. 당연히 각성되어 있어야 되죠. 자극에 따라 빠른 반응 나타나야죠. 당연히. 빨라진 반사 나타나야 됩니다.
자율신경계에서는요, 기관지 평활근이 이완돼요. 자, 기관지 평활근이 이완된다는 것은 기관지의 내경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늘어난다는 거예요. 기관지 내경이 늘어났어. 그러면 많은 산소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활성화된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산소 많이 마셨어. 이 산소 내 몸 조직에 가져다 줄 수 있어. 당연히 스트레스풀한 상황에 필요한 애들이에요. 혈관과 위조임근은 수축되게 돼요. 관상동맥은 확장돼야 되죠. 관상동맥의 역할이 뭔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애잖아요. 지금 내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심장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요. 따라서 관상동맥은 확장되지만 말초혈관은 수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운동이 감소하게 돼요. 모든 반응들이 지금 즉각적인 생명 유지에 필요한 뇌, 심장 쪽으로 혈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위장운동 감소되고 위조임근은 수축되고 심장 박동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심장 박동이 증가되어야지만 혈액 공급 잘할 수 있잖아요. 빨리빨리 필요한 영양소, 필요한 산소 공급할 수 있잖아요. 자, 대사. 포도당 사용을 증가한다. 당 사용 증가한대요. 왜요? 우리 몸은요, 에너지로서 당을 이용하거든요. 지금 빨리빨리 반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당이 필요해요. 지방 조직으로부터 지방산을 방출하고 당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수용체의 특이성입니다. 아드레날린 신경은 알파 수용체와 베타 수용체 중 하나를 갖게 된다.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은 선택적이거나 또는 비선택적이다. 수용체가 있잖아. 아드레날린 약물을 먹었어. 이 약물은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지만 뭘 해요? 작용이 나타나죠. 이 수용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알파, 베타. 알파 혹은 베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면 우린 선택적이다, 특이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비선택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어. 난 둘 모두에게 작용할 거야. 특이성 없잖아. 비선택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알파 수용체, 베타 수용체 이렇게 나눠볼 건데요. 알파 1, 알파 2, 베타 1, 베타 2 이렇게 네 가지로 구체화시킬 수 있어요. 알파 1은요, 말초혈관에 있는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말초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해요. 아드레날린 약물을 먹었어. 이 약물이 알파 1 수용체와 결합해서 작용을 나타낸다면 말초혈관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축된다고요. 알파2는요, 시냅스 전 신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을 조절하고 위장관의 긴장도, 운동성, 분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시킨다고요. 위장의 움직임이 감소돼요. 그래서 왜 우리 굉장히 긴장감을 느낄 때 속이 안 좋죠? 소화가 안 되는 느낌 나죠? 요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알파2 때문이라고요. 자, 베타1은요, 심근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고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켜서 혈액을 재빨리 보내려고 할 겁니다. 자, 베타2는요, 말초 혈관에 있어요. 기관지 평활근에 있어요. 베타2는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아드레날린 약물이라고 해서 모두 다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드레날린 약물이 알파1에 작용을 한다면 말초 혈관은 수축되지만 베타2에 작용을 한다면 확장돼요.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서 베타2는 기관지 평활근을 확장시키더라. 알파, 베타 수용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드레날린 약물을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자고요. 다양한 임상응용을 가지고 있어. 다음과 같은 치료를 위해서 투여될 수 있어. 혈액량이 감소됐어. 폐활성 샥이 있거든. 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조직으로 제대로 된 혈액 공급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제대로 된 혈액 공급을 못 해준다고? 그럼 심장 박동 빠르게 하고 심장의 수축력을 강화시키고 아드레날린 약물의 역할이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자, 중증도에서 중증의 저혈압, 역시 저혈압이라면 혈압을 올릴 수 있게끔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아드레날린 약물이 필요합니다. 입, 코, 인후, 피부의 수술, 치과 시술 중 표대성 출혈의 조절,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면 좋겠습니다. 심장 대상부전과 정지, 심장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심장을 강하게 짜줄 수 있는 아드레날린 약물이 필요하죠. 알레르기 반응, 심장 차단의 일시적인 치료, 차단됐어? 얘 열어줘야지. 심실의 부정맥, 호흡 곤란 됐다고? 기관지의 평활근을 이완시킬 수 있는 약물 도움될 것 같아. 코충혈, 녹내장에 사용할 수 있어요. 아드레날린 약물의 역할을 조금 아신다면 이런 임상응용들 당연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앞으로 우리가 성인 간호학을 공부하시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들을 보실 거예요. 그 질환들이 나올 때 항상 아드레날린 약물이 나오게 된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약물이에요. 자, 유해 반응이에요. 유해 반응이다. 뭐 얘기하는 거죠? 부작용 얘기하는 거죠. 약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작용만 끄집어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순 없어요. 부작용이 항상 따르게 되더라. 아드레날린 약물 투여와 연관되는 유해 반응은 어떤 약물을 투여했을까? 얼마만큼의 용량으로 투여했을까? 환자의 개인별 반응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나타난 유해 반응은 다음이 포함돼요. 아드레날린 약물의 작용은 심장에 작용을 했어요. 이 심장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고 두통, 구역과 구토, 혈압 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요. 혈압, 부정맥, 심장의 역할에서 그래요. 위 운동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위, 산 분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위에서도 역할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자, 두통입니다. 혈액과 항상 관계가 있었거든요. 심장과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로 인한 반응으로 두통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유해 반응이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아드레날린 약물들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혈관 확장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아드레날린 약물.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기도 하고 말초 혈관을 이완시킨다고 얘기를 했고요. 관상 동맥 역시 확장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혈관의 확장과 관련된 아드레날린 약물들은 무엇이 있는지 좀 보자고요. 자, 도부타민입니다. 우리 자주 보게 될 약물이에요. 자, 도부타민, 기질적 심장질환이나 심장수술 과정에서 야기된 수축력 억제로 인한 심장 대상부전. 수축력이 억제되어 있어서 심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어. 그렇다면 수축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이 필요하겠네? 도부타민입니다. 자, 이에 따른 유해 반응으로는 두통, 구역, 심장 박동이 증가하게 되고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해진 거죠. 너무 심해진 거예요. 심계항진, 협심증, 비특이적 흉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도파민입니다. 역시 자주 볼 약물이에요. 심근경색, 외상, 개심술, 신장 기능 상실 및 우렬성 심장 기능 상실에서 만성 심장 대상 부전에 의한 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심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조직에 제대로 된 산소 공급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 그때 쓰는 거 도파민, 구역구토, 이소성 박동, 빈맥, 협심증, 통증, 심계항진, 저혈압,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자, 에피네프린이에요. 교감신경계와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심실정지에 사용하고 심장 정지와 심장 차단의 치료와 예방, 점막충혈, 급성구비동염, 그리고 국소 마취의 연장, 초과민 반응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응급키트에 꼭 들어가게 되죠. 에피네프린. 자, 불안, 안절부절, 두통, 몽롱함, 구역, 배뇨곤란, 창백의 유해 반응이 있습니다.
노에피네프린, 샥과 저혈압, 심장 정지에 사용하고 역시 안절부절, 두통, 어지럼증, 섬액과 고혈압의 유해 반응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아드레날린 차단제를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차단제다. 말 그대로 차단시킬 거야. 뭘 차단시켜요? 아드레날린 약물의 작용을 차단시킬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뭐랑 관계 있다고요? 교감신경과 관계가 있다고요. 도피, 투쟁, 도피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 우리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끔 하는 아드레날린의 역할을 차단시키는 약물에 대해서 지금부터 볼 겁니다. 자, 아드레날린 차단제는 교감신경 전달이 차단되었을 때 기관들의 반응을 보여준다. 어렵지 않아요? 교감신경에서 노에피네프린의 전달을 당연히 차단하겠죠. 얘 전달시키는 게 뭐였는데? 아드레날린 약물이었잖아. 그럼 얘 차단제는 얘를 차단하겠지. 교감신경계에서 신경 전달을 차단하는 약물은 수용체에 직접적으로 차단하거나, 자, 약물과 수용체가 결합해야지만 뭐가 나타난다고요? 작용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아예 수용체를 차단시켜 버려서 약물이 작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노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이 약물의 작용을 차단시킴으로 인해서 작용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거나 직접적, 간접적으로 우리는 차단할 수 있다. 알파 아드레날린 차단제. 아드레날린 수용체는요, 알파와 베타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수용체를 차단할 거예요. 알파 아드레날린 차단제. 수용체를 차단할 거예요. 베타 수용체를. 베타 아드레날린 차단제. 자, 알파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차단할 겁니다. 따라서 직접적이겠죠. 혈관계를 조절하는 아드레날린 신경에 알파 수용체에 가장 큰 효과를 미친다. 당연한 얘기예요.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차단할 겁니다. 아드레날린 베타 수용체, 주로 심장의 베타 수용체에 가장 큰 효과를 미친다. 그래서 베타 나오잖아요. 그럼 심장 생각하시면 쉬워져요. 알파, 베타 아드레날린 차단제, 알파,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 모두를 차단한다. 얘는 선택적이겠고요. 얘는 비선택적이겠죠. 알파, 베타 신경섬유 모두에 영향을 갖는다. 얘네들은요,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중추 및 말초 작용 항아드레날린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시킬 거예요. 물질 자체를 차단한다는 얘기죠.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모두에서 아드레날린 신경 전달을 차단한다. 분비를 억제시키니 당연히 차단이 됩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차단을 해요. 뭐가요? 아드레날린 차단제가요. 자, 알파 아드레날린 차단제의 양리작용부터 볼게요. 알파 아드레날린 신경의 자극은 혈관 수축을 유발한다. 혈관에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아드레날린의 자극이라고 했거든요. 아드레날린은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응이라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초에 있는 혈관들을 모두 다 수축시키고 이 수축된 혈관에서 나오는 혈액들이 모두 어디로 갈 수 있게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뇌나 심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돼. 말초 혈관 수축시키고 혈액들을 심장과 뇌로 이동하게끔 도와준다. 근데 지금요, 얘를 지금 차단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반대의 작용이 나타나겠죠. 알파 아드레날린 신경의 자극이 방해받거나 차단받게 되면 혈관 확장이 일어난다. 어떠한 방식으로? 알파 아드레날린 차단제는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킴으로써 혈관 확장을 야기해. 알파 하면 혈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임상응용입니다. 알파 아드레날린 차단제는 다음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다. 크롬 친화 세포종인 경우에 얘는요, 갈색 세포종이라고도 하고요.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을 과도하게 생산하는 부신 종양에 의한 고혈압이다. 자, 보세요.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모두 다 아드레날린이었죠. 아드레날린과 관계에 있었던 교감신경계 신경 물질이었잖아요. 신경 전달 물질이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너무너무 과도해서 고혈압이 나타났어. 그렇다면 얘네를 좀 차단시켜 주는 게 필요하잖아. 그러니 당연히 아드레날린 차단제를 쓰는 거죠. 혈관이 수축됨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나타났어. 그렇다면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알파 아드레날린 차단제를 사용하는 게 좋겠네. 수술 전 준비 과정 중에 발생하는 고혈압, 도파민의 혈관 밖 유출에 의한 조직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 도파민이라고 했어요. 얘 아드레날린 약물이었거든요. 아드레날린 약물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면 차단제 줄 수 있죠. 알파 아드레날린. 자, 역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허약감, 기립성 저혈압, 혈관을 확장시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과도한 혈관 확장으로 인해서 저혈압이라던가 기립성 저혈압 나타날 수 있죠. 심장 부정맥, 빈맥 역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금기증과 주의사항, 약물의 상호작용을 봅니다. 약물에 과민한 환자,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는 금기된다. 임신, 수유, 최근 심근경색증을 앓는 환자, 신장기능 상실, 레이노드병 환자에게서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자, 레이노드병이에요. 추위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신경학적으로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 라고 한다면 혈관 문제가 생기죠. 과도하게 수축하는 경향을 보이죠. 혈관 수축과 관련돼서 말초 혈관 수축과 관련돼서 문제를 보이는 환자에게 그 혈관과 관련된 약물을 주는 것 굉장히 주의 깊게 써주셔야 돼요. 자, 펜톨라민을 에피네프린과 함께 투여할 때는 혈관 수축, 혈압 상승 작용이 감소한다. 자, 펜톨라민 알파 아드레날린 차단제 약물이거든요. 이 알파 아드레날린 차단제 약물을 아드레날린 약물과 같이 사용하면 당연히 그들의 작용이 상쇄될 수밖에 없죠. 역할이 감소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베타로 가볼게요. 베타 아드레날린 차단제. 양리작용. 베타 아드레날린 차단제는 특정 조직에서 교감신경계의 자극을 감소시킨다. 당연한 얘기예요.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주로 심장에 존재하고 포인트 잡습니다. 심장에 있는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자극하면 심장 박동이 증가하게 돼요. 자,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어디에? 심장에. 그래서 베타 아드레날린 약물을 먹게 되면 심장 박동은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뭐예요? 차단제거든요. 베타 아드레날린 신경의 신경 전달을 차단하게 되면 심장 박동이 반대로 감소하게 되고 혈관이 확장되게 되죠. 베타 아드레날린 차단제는 심장의 흥분성을 감소시키게 되고요. 심장 부하, 산소 소모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당연히 심장 박동이 감소하고 혈관이 확장되게 되면 많은 영양 에너지분 갈 거고요. 심장 박동이 감소하니까 일 그만큼 덜 할 거예요. 흥분성 감소되겠죠. 산소 소모 감소됩니다. 일을 그만큼 덜 하니까 심장 세포막을 안정시킴으로써 항부정맥 효과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 임상응용, 고혈압에 사용할 수 있어. 혈관 확장, 일 덜 한다고 얘기했고요. 심실, 심실위 빈맥과 같은 심장 부정맥, 편두통, 협심증, 심장 기능 상실, 녹내장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해 모두 하실 거예요. 협심증과 같은 질환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왜 얘를 사용하는지 알 겁니다. 자, 유해 반응. 일반적인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장 반응은 기립성 저혈압, 서맥, 어지럼증, 현기증, 그리고 두통이 포함될 수 있다. 위장관 반응에는 고혈당증, 구역, 구토, 설사가 포함되고요. 신체 계통 반응으로서 기관지가 연축되는 특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더 중증의 유해 반응은 심장 기능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금기증. 베타 아드레날린 차단제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가진 환자, 과민 반응 나타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약물 주면 안 되죠. 동성서맥 환자, 2, 3도의 심장 차단, 심장 기능 상실, 천식, 폐기종, 그리고 저혈압 환자에서는 주면 안 돼요. 왜요? 유해 반응으로서 뭐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관지 연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천식과 같은, 폐기종과 같은 폐쇄성 폐질환이 있을 때는 당연히 주면 안 되죠. 당뇨병, 갑상샘 중독증, 소화성 궤양 환자에게서는 주의 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알파 아드레날린 차단제에는 우리가 펜톨라민이라고 하는 거.
크롬 친화 세포종을 진단할 때 수술 전, 수술 중에 고혈압, 노에피네프린의 혹은 도파민의 IV 투여 후 피부 괴사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아드레날린 차단제로서 펜톨라민이 있다. 허약, 어지럼증, 홍조, 구역, 구토,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베타 아드레날린 차단제, 심장과 관련이 있어 프로프라놀롤, 심장 부정맥에, 심근경색에, 협심증에, 고혈압에, 편두통을 예방하고 비대성 대동맥판 하협, 대동맥판 하 협착증, 크롬 진화 세포종, 본태성 떨림에 사용할 수 있어요. 역시 많이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섬액, 어지럼증, 저혈압, 구역, 구토, 설사, 기관지 연축, 고혈당증, 폐부종이 나타날 수 있죠. 자, 국소용 제제로서 녹내장에 사용할 수 있어요. 얘네 두 개가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추작용 항아드레날린 약물에는 메틸도파, 고혈압 위기에 사용하면서 섬액, 협심증의 악화, 심장기능 상실, 진정, 두통, 발진, 구역, 구토, 코 충혈의 유해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말초에 작용하는 항아드레날린 약물, 프라조신, 고혈압에, 레절핀, 고혈압에 역시 계속 보게 될 약물이에요. 어지럼증, 체위저혈압, 졸림, 두통, 정력감퇴, 심계양진, 구역, 섬액, 어지럼증, 구역, 구토, 설사, 코 충혈 등의 유해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